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번째 뉴스와 창의력 수업 시작하시죠. 12번이니까 이제 절반 정도, 절반도 못 남았죠. 그래서 좀 더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자세로 좀 더 마음을 다잡고 대책임질 열심히 하면서 확실하게 내 삶을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말을 아주 귀담아 들으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메모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걸 소화하는 뉴스 마인드, 뉴스 메이커 그렇게 돌탑을 내가 수업을 시작할 때는 자, 이거 뭐라고 했죠? 디딤돌, 그 다음 또 숫돌. 그렇죠? 디딤돌, 숫돌. 자,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그렇죠? 단단해야 허물어지지 않는다. 넘어져도 다시 쌓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게 단단하지 않으면 다시 쌓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돌멩이 몇 개에도 우리는 그 삶의 그 정직한 이치를 생각할 수가 있다. 정직한 이치, 대충 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단단하게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이게 성장이 되는 이런 마디죠. 대나무 마디, 고래 마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뭘 새롭게 한다는 것, 내 삶이 구태연하고 그저 그렇고 뻔하고 식상하고 하나마나한 진부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도려내고 성장했던 그런 어떤 그 마인드를 확실하게 해서 그게 취업 창업을 넘어서서 그것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서 내 삶을 훨씬 넓고 높고 깊게 하는데 되도록 해야 된다. 파격적으로 항상 생각의 날을 키우다. 생각의 날을 첨단화시킨다. 여러분들 그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에 빗질을 할 때마다 단순히 머리를 감는다, 빗질한다 이게 아니라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가짜, 부실, 떠돌이 이런 생각, 관념, 가치관, 태도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는 머리를 빗을 때는 이제 내 자신을 훨씬 가지런하게 한다. 그다음 손을 씻을 때, 손을 만질 때 항상 이 손날이 이걸 격파하듯이 힘이 돼야 되겠죠. 생각을 날카롭게 해서 그런 데서 이제 새로운 창의성 같은 걸 그런 데 이렇게 깃들게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항상 내 생활 속에서 항상 연관짓고 있어야 됩니다. 이 돌, 그 다음 격파. 오늘이 22일 수요일 날 지금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이 돌을 주었듯이 이거를 잘 보이죠?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민들레를 한 뿌리를 켰습니다. 켜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져왔죠. 근데 이게 아마도 낮에는 이게 벌어져서 이렇게 주황색 꽃이 보이는데 이 밤 되고 오후 되니까 이게 좀 오므러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민들레라는 것은 이걸 뭐 나물처럼 무쳐 먹기도 한다는데 이 뿌리하고 이런 것들은 약으로 많이 쓰죠. 그걸 캐면서 그다음 또 자생력이 강하고 그런 또 이 민들레 꽃말은 감사하는 마음 뭐 그런 거 있던데 자생력이 강한 뭐 식물은 대체로 자생력이 강하죠. 그래도 그다음에 이렇게 콘크리트 사이에 내가 저번에 편지에 썼듯이 콘크리트 사이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있는 그걸 내가 호미로 이렇게 파면서 파서 이렇게 담았을 때 왜 담았느냐 하면
음, 바로 이걸 뭐라고 했죠?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을 뭐라고 했습니까? 북이라고 했죠. 북? 북. 책이 아니라 북.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 이 흙을 채우면서 내가 다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저번에 식목일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박하고 정직한 그런 나무 한 그루를 내 삶에 심자고 했죠.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디를 하나씩 올리고 있는 그런 단계에 하는데, 그냥 놔둔다고 그게 자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뿌리를 감싸고 있는 그 흙을 뭐라고 했습니까? 북이라고 했습니다. 북. 그죠? 북. 이 북을 이게 잘 자라도록 이렇게 해주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북 돋운다고 했습니다. 북 돋운다. 북 돋움. 이 뿌리를 싸고 있는 흙이 있어야 양분을 빨아들이고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해서 잘 성장하도록 이렇게 성장하듯이 나의 정신이 고양되도록 높아지도록 하고 하는 그런 걸 북돋운다. 우리가 뭘 할 때 북돋운다. 용기를 북돋운다. 정신을 북돋운다. 뭐 이런 말 하죠. 그래서 북이다 북. 여러분들 아마 이걸 보면서 말로 해도 되지만 실제로 여기 흙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흙이 들어있죠. 이 민들레 이 뿌리를 감싸고 있는 그 흙이 북이다 북. 그래서 북을 돋워야 이게 자라나는 것처럼 내한테 자라고 있는 소박하고 정직하고 거짓 없는 내 자신을 성장시키려 하는 그 성장의 나무가 그냥 그렇게 그냥 뭐 관념적으로 잘 자라겠지 하면 잘 자랄 수가 없죠. 그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북 돋워줘야 된다. 북 돋워줘야 된다. 그 북 돋워주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상투적이고 뻔하고 식상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뉴스 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뉴스 메이커가 돼야 된다. 그거를 되새김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사고, 태도, 그다음 관점, 해석, 이런 의미, 이런 것들을 점점 무디게 해서는 안 되고 첨단을 시켜놔야 된다. 날카롭게 해야 된다. 해야 뭘 뵐 수가 있는 거죠. 날이 서야 된다. 생각에 날이 서야 된다. 생각에 날이 선다는 것은 진부하고 상투적이고 뻔하고 그저 그렇고 요런 거하고는 정반대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삶을 북돋우는 이런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여기 작은 그릇에 담으면서 북돋운다는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하려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담았는데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민들레로 하면 뭐 굉장히 느낌이 좋은 식물이죠. 민들레로 하면은 그 뭐 학명이 뭐고 뭐 특징이 뭐고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그냥 민들레 치면 뭐 쫙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북돋움의 의미 그리고 북돋움이라는 게 내 삶의 차원에서 북돋움 이렇게 그 살을 붙이는 것은 검색에서 안 나오죠. 바로 그 부분이 뭐다? 새로움이라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라도 그런 걸 붙일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뉴스 메이커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거 했죠? 요거 했죠? 요 2,000원짜리 이 인형에는 그냥 2,000원짜리예요. 그냥 태권도복을 입은 학동이 그냥 격파하는 이런 모습이지만은 격파가 아니라 우리는 파격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파격. 손으로 물론 주먹이지만 이 손날이 좋아야 주먹에도 힘이 가겠죠. 그래서 파격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2,000원짜리 작은 인형을 넘어서는 그런 차원이 열리는 거죠.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딤돌, 그다음 또 뭐라고 했죠? 숫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거죠. 새롭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신이 할 수 있는 거겠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데 얼마만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문제겠죠.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야든 공공 분야든 일반 기업이든 어떤 분야든 내 삶을 통해서 그런 연습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어야 기업 같으면 신사업,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고 지금은 공공 분야, 뭐 지자체라든가 공공 분야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이런 데 다 연결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뉴스 마인드, 뉴스 메이커 이것은 내가 우리 삶의 주체성, 존엄성 어떤 이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게 할 수가 없죠. 내 생활 속에서 내 구체적인 삶 속에서 1%라도 그렇게 나가는 것은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 하더라도 대체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대체될 수 없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건 집 앞에 있는 흔한 맨드람이죠. 민들레죠. 이거는 가까운 데서 흔한 돌이죠. 이것은 그냥 문방구에 파는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이게 2,000원짜리 작은 인형 같은 거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뉴스 메이커라는 거죠. 내 삶의 뉴스 메이커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텍스트죠. 텍스트 연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 개는 가급적이면 이것은 시들면은 치우겠지만 항상 돌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제 산에 가거나 돌탑이 있으면 일단 돌탑을 보는 게 저기 돌탑인데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디딤돌, 숫돌 이렇게 봄으로써 그게 뭐다? 개가 사람을 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개를 무는 그런 새로움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몸에 배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몸에 배야 이제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저것은 그냥 개가 사람을 무는 그런 흔하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뻔하고 칸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개를 무는 그런 각도 관점 이래 보면 이게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 점점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거 연습을 자꾸 하려고 하면 도구가 필요하다. 도구. 그 도구가 뭐냐면 좁은 의미에서 새로움을 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 뉴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걸 도구로 해서 그걸 사다리로 해서 타고 가야 된다. 그냥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새로움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그 별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뉴스를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훨씬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왜 좁은 의미의 매스미디어 뉴스를 우리가 좀 더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가 하면 이제 우리 공부를 위해서 활용을 해야 돼. 내 삶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 하려고 하면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매스미디어라는 것은 이 지금의 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우리의 사고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뭐 이런 게 현실과 동떨어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매스미디어 뉴스는 매우 효과적이다. 우리가 뭘 하는데 그게 너무 구하기가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들거나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근데 이거 매스미디어 뉴스라는 것은 너무나 지금은 휴대폰이라도 쉽게 하고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저걸 어떻게 내 삶하고 접목시킬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말을 하고 글을 쓰고 뭘 표현을 할 때 구체적인 삶의 현실과 닿아있지 않으면 고어해져요. 그렇겠죠? 자, 그걸 말하면서 제가 표현에 있어서 대원칙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이? 이걸 앞으로 빼면 되겠나요? 자, 은근지원이라고 했죠. 은근지원. 말은 생각이고, 그렇죠?
말이나 생각은 그는 가깝다, 흔하다, 일상적이다 이런 거죠. 하지만 그 뜻을 깊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이야기했죠. 이거는 표현에 있어서 대원칙이에요. 표현에 있어서 대원칙이다. 반드시 잘 기억해서 내가 쓰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은근 지원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최고 수준의 그거예요. 최고 수준. 내가 강의 기획서에 해놨죠. 최고 수준의 표현력을 공부한다. 그럼 최고 수준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서론, 본론, 결론이든 기성전결이든 이런 것들은 최고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잊어버린다기보다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고 실질적으로 할 때는 은근 지원이다. 뭐 이렇게 어떤 발표문을 쓰고 뭘 하고 뭘 할 때 항상 생활 가까운 데서 그 케이스, 사례를 찾고 그것의 의미를 잘 살펴보고 하는 그런 게 은근 지원이에요. 그 은근 지원을 실천한 사례를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작가인데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은근 지원 사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잘 보입니까? 이런 걸 저는 이걸 뭐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런 걸 또 풀어붙이고 줄도 치고 옆에 메모도 하고 이런 것도 쓰고 하는 이런 품을 많이 들여야 이게 자기한테 이렇게 자꾸 쌓여요. 그냥 눈으로 휙 들고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항상 품을 많이 들여야 돼요. 이분은 이런 걸 썼습니다. 보십시오. 며칠 전 사온 사과가 짓무른 것을 봤다. 서로 맞닿아 있던 부분이 특히 심했다. 적당히 떨어뜨려 놓았으면 생기지 않을 일이었다. 사회적 거리 운동이 한창인 때라 생각이 깊어졌다.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근접 공간학에서 인간관계의 공간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문득 조금만 거리를 두었으면 더 좋았을 사람과 너무 거리를 두어 멀어졌던 사람들 모두가 떠올랐다. 어느 정도의 거리가 적당한 것일까? 거리 조절의 실패는 관계의 실패로 이어질 때가 많다. 이렇게 쭉 해서 유채꽃이 한창인 제주에서 상춘객이 몰릴까 두려워 마을 사람들이 꽃밭을 갈아엎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바람이 많이 불던 제주의 돌담을 걸으며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는 거친 섬바람에도 돌담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돌과 돌 사이의 틈새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 내가 좀 띄엄띄엄 읽었는데 왜 이게 좋은 내용인가 하면 집에서 며칠 전에 사과가 짓무른 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뭐 2m 이상 떨어지기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일상적인 사과가 물러지고 사과가 너무 붙었다는 그것 때문에 좀 띄워놓을 걸 하는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디 냉장고나 어디 집에 놔둔 사과가 떠오릅니다. 우리한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인간관계를 했을 때 너무 띄워서 오히려 멀어진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유채꽃 피는 제주도를 이야기하면서 제주도에는 돌하고 바람이 많죠. 하는데 제주도 가봤습니까? 돌담이 많은데 돌담 사이에 담이 딱 너무 붙으면 오히려 넘어질 텐데 돌과 돌 사이에 이게 바람 구멍 있잖아요. 이게 돌담이라는 게 이렇게 시멘트 담하고 달리 오히려 시멘트 담은 어떻습니까? 이게 꽉 이렇게 놓으니까 바람이 불면 다 엎어지겠지만 제주도의 돌담은 물론 가보면 좀 두께도 있지만 이 돌과 돌 사이에 이게 이렇게 틈이 많지 않습니까? 이 틈을 보면서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이 훨씬 좋은데 자 거의 같은 제목인 기자가 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거리두기 관련해가지고 쓴 글인데 이렇습니다. 비교적 명확하고 투명한 정부의 정보 전달, 그리고 이를 신뢰하고 따른 시민의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구적 강풍에서 한국이 중심을 잘 잡고 버티는 이런 이유가 컸을 것이다. 하지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는 재난
본부의 발표는 지금까지 달리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아 아쉬웠다. 방점을 완화해 찍어야 할지 거리두기 유지해야 할지 헷갈린다. 이래 쭉쭉해서 애매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정부 당국자의 속내는 짐작된다. 외려 의연한 건 시민이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신종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때까지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므로 언젠가 생활 방역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하지만 서두르다가 이를 거르치기보다 철저한 준비를 마친 뒤 전환하자. 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보면 물론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대체로 보면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글이 많습니다. 설명하는 여러분들이 쓰는 답안지 같은 데 쓰는 글도 그렇고 이게 자기의 삶하고 연관 지운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설명하는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근 지원하고 관련 세트로 해서 모든 표현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최고 수준의 기준이 뭐냐면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라. 보여주자. 보여주기. 보여주자. 물론 이 보여준다는 것도 넓게 보면 설명하는 거죠. 근데 설명을 해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보여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보여준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훨씬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나도 뭘 표현할 때 이게 과연 보여주고 있느냐, 그냥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그다음 은근 지원에 맞느냐,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보여주지 못하면 공허한 이야기가 되기 쉬워요. 소통과 공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은근 지원이라는 것은 매우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대학 공부를 하고 대학생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학 공부에서는 은근 지원이나 보여주기 식의 어떤 보여주는 그림처럼 보여주는 이런 표현력 같은 게 좀 부족하기가 쉬워요. 보통 추상적인 이론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거지만 일단 은근 지원의 대원칙과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자.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대책임질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호리천리죠. 여러분 호리천리인지 알죠? 호리천리는 아주 작은 것, 아주 가벼운 것도 나중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난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하면 나중에 큰 경쟁력이 되지만 작은 걸 소홀히 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인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그거 없나? 네. 자, 타이니 헤빗이라고 했죠? 아주 작은 양석, 좋은 습관을 들이라고 했죠? 양석, 아주 작은, 그게 쌓여야 이런 돌처럼 단단해진다는, 그게 하는 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것처럼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실천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실천을 해서 내가 했던 말, 그 다음에 내가 조만간에 또 편지를 올리겠지만, 거기서 하는 것들을
하나 소가 이런 풀을 아주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씹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되새김을 해서 하나하나 잘 씹어서 자기 피와 살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그 고기도 아주 그 고급고기가 되는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열심히 메모하고 해서 은근 지원, 강그 목장 이런 거 할 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본질적인 그래서 그런 게 되면 주변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강의 차원에서 좀 근본적이고 이게 디딤돌처럼 이런 단단한 요런 게 될 때 내한테 진정한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체인지 메이커라고 했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공부가 시간을 아껴서 나는 정말로 내 삶의 뉴스메이커다. 새로움을 만드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대강의 차원에서 강그 목장할 때 딱 단단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매체 뉴스를 보는 관점도 저래서 저게 사람이 개를 무는 거구나. 그럼 내 일상에서 지금까지는 상투적으로 뻔하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봐오던 걸 이제 점점 시각을 바꾸는 거. 그게 바로 지동설에서 천동설에서 지동설 같이 큰 변화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 같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걸 타이니 헤빗이다. 그렇게 작지만은 그런 걸 자꾸 차곡차곡 쌓이면 그게 이제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근 지원이라는 거 항상 그게 바로 일상의 깊이를 더하는 거고 일상을 소중하게 하는 거다. 일상이 진정으로 소중하다면 내 삶이 진짜 소중하다면 내가 기업에서 일을 할 때 소비자가 진짜 소중하다면 바로 그런 거죠. 그 출발점이 내 자신한테부터 일어나야 된다. 내 자신의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면 그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함부로 한다는 말은 뻔하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단순 반복적인 그런 걸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개가 사람을 무는 그런 방식이 상투적이고 진부하고 거저그렇고 뻔하고 식상한 어떤 그런 거라면 이제 사람이 개를 무는 그런 unusual한 이런 관점으로 자꾸 보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나의 일상 속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신발한테 인사하는 제가 시를 읽어줬죠. 여러분들이 신발 신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듭니까? 그게 바로 성장이에요. 왜냐하면 99%는 그냥 신발 어디 가면 그냥 내 신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내 신발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거. 신발 신을 때마다 고맙다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다 이렇게만 보는 데 대해서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저거는 전부 다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로만 보는 거 아니야. 사람이 개를 무는 볼 수 없을까? 이 자체가 아이디어의 시작이죠. 기업인 같으면 새로운 신사업의 시작이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어떤 이런 정직한 이런 거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방금 읽은 사과가 짓무른 것을 봤다 이렇게 해서 이 글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이것은 제목일까요? 헤드라인일까요? 물론 우리가 사전을 보면 헤드라인 하면 제목, 표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이 작가가 쓴 뉴스페이퍼에 실린 이 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이것은 헤드라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했죠? 헤드라인은 하나의 완결된 어떤 그 문장이에요. 그래서 새로움이 삶을 성장시킨다는 헤드라인이에요. 왜냐? 우리의 삶은 새로움이라는 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구나 하는 그 메시지가 그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헤드라인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 이것은 그냥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헤드라인하고 일반 제목, 문학작품의 제목하고 다른 줄 알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헤드라인 마인드는 새로운 뉴스 마인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헤드라인 마인드예요. 복잡한 걸 아주 심플하게 잘 담아낼 수 있다면, 심플하게, 간결하게 잘 담아낼 수 있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내가 쓰고자 하는 것,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헤드라인적인 사고, 헤드라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군더더기를 많이 쳐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잘 담아낸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압축을 잘해야 되지만 그 압축이 상대방한테, 그러려고 할 때 내 자신부터 잘 돼야 되겠죠. 이게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되도록 해요. 그래서 쉬워야 됩니다. 너무 쉬우면 안 돼요. 쉬워야 되고, 그 간결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그 간결의 의미는, 그래서 비유와 소통, 비유와 상징 같은 게 방법적으로 잘 써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속담도 많이 알아야 되죠. 왜? 속담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써오면서 짧은 하나의 문장으로 그 뜻을 굉장히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속담 격은 아포리즘이라고 합니다. 아포리즘. 자,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기 아주 중요해요. 아포리즘은 금은, 격은, 속담, 이런 걸 아포리즘이라고 합니다. 성어, 사자성어, 이런 것도 아포리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유를 많이 써야 돼요. 비유도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호소 같은 거는 좀 많이, 너무 비유를 많이 써서 조금 진부한 느낌이 들지만, 비유를 많이 쓴다는 것은, 비유를 적절한 비유죠. 적절하게 비유를 많이 쓴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비유만 들어도 그 상황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매우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쉬우면서도 그 의미를 잘 전달하고 오갈 수 있도록 할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홍보, 광고 이런 거 하는데, 홍보나 광고라는 것은 널리 알린다는 거예요. 널리 알린다는 그 대원칙에 맞으려고 하려면 은근 지원도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도 듣도 못한 말을 뜻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쉬우면서도 뜻을 깊게 잘 해야 상대방이 씹어 먹을 수 있어요. 그 표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냥 막 어려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요런 어떤 우리가 늘 아는, 이런 흔히 보는 사물하면 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민들레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나무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대나무의 마디를, 단단하게 올리는 마디를 설명하면, 여러분들 그냥 이게 없는 거하고 있는 게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뭐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아서 성장을 많이 해야 된다 하면은 그거 틀린 말 아니죠? 잘못된 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텍스트, 여러분하고 내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이 대나무라는 막대기 하나가 이렇게 있음으로써 이 마디, 이게 훨씬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주는 게 바로 설명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는, 이것을 표현으로 어떻게 잘 할 것이냐라고 하면 은근히 돼요. 일상적이고 쉬운 말이지만 그 뜻을 깊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매체를 잘 활용하면 좋으면, 거기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런 걸 기반 위에서 비유도 하고 상징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매스미디어의 비유와 상징 이런 걸 나중에 이제 그 책으로 내고 싶어서 이제 틈틈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평소에 해놓지 않으면 순발력이 생기잖아요. 순발력 아시죠? 순간적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그 힘인데, 평소에 해놓지 않으면 이걸 그 중요한 순간에 어디 뭘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하는 게 그런 평소 훈련이다. 자, 그래서 그런 게 돼야 이 헤드라인 마인드라는 것은 그런 걸 잘 이렇게 해서 아주 간결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문장에 군더더기가 없이 그걸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은, 그게 뭐다? 최고 수준의 표현이에요. 최고 수준의. 그래서 헤드라인 마인드는 뉴스 마인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에요. 새로움을 해도 그 새로움을 잘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알아듣기 이전에 일단은 내가 내 자신한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
내가 내 자신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그건 강의 차원이기 때문에 목장 수준 하면 강거 목장할 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게 뭐다? 내 자신과의 셀프 인터뷰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과고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 만나는 게 그냥 구태연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내 자신과 구태연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겠습니까? 그 백날 전문공부 해가지고 해도 아, 저 사람은 진짜 잠자리겠구나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은 그 뉴스를 뭘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나는 오랫동안 습관이겠지만 돼서 이렇게 하면은 요런 기사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권이 우리가 이제 참패라고 표현했는데 결과적으로 패배했다. 거기에 대해서 요런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낡은 프레임 속에 안주했다. 속에 안주. 술 먹는 안주가 아니고 안주. 그냥 편안하게 눌러앉아 때는 뜻이죠. 자, 낡은 프레임에 안주해서 졌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좀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낡은 프레임이라는 말 바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뉴스와 창의력이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있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낡은 프레임을 어떻게 새로운 프레임으로 어떻게 전환하는 게 중요해요. 모든 게 프레임입니다. 인식의 틀이죠. 내가 저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은 모든 것은 프레임입니다. 그걸 틀이라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쓰는 용어는 이제 알아놔야 되겠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 내가 저 현상, 저 현실, 내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은 그렇게 설명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낡은 프레임을 직시해야 돼요. 직시. 똑바로 봐야 된다고. 직시. 그죠? 낡은 프레임 갖고 하니까 유권자의 선택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서 패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많이 쓰는 사자성어죠. 반면교사. 어떤 부정적이고 잘못된 그걸 통해서 내한테 교훈으로 삼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낡은 프레임으로 대결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패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들어있는 낡은 프레임은 뭡니까?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그렇고 진부하고 상투적이고 하나마나하고 그냥 이런 프레임들이 전부 다 무슨 프레임? 낡은 프레임. 저 낡은 프레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격파시켜야 된다. 내한테 저런 낡은 프레임이 내한테 많이 들어있구나라는 반성은 굉장히 값진 반성입니다. 이것은 대학을 졸업해도 내한테 어떤 낡은 프레임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좁은 세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는 호감과 매력,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100%, 99%가 아니라 100% 불가능하죠. 그렇겠죠?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낡은 프레임을 격파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바로 그런데 이제 새로운 프레임이 이제 새롭게 집을 지어야 돼요. 지금 우리 공부는 바로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낡은 프레임이 내한테 태도, 생각, 모든 나의 품성, 인성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그게 낡은 건지 아닌지조차
잘 모르고 살아왔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인간으로서 내 삶을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이 중요한 주체적인 삶을 정말 존중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고 존엄성을 실천하려고 하는 대인의 차원으로 하면은 그런 낡은 프레임이 내한테 주인 행세를 하고 가짜, 부실이죠? 그게 바로 가짜입니다. 저번에 트루 셀프하고 폴스 셀프 이야기했죠? 진아하고 위아 이야기했죠? 내 안에는 셀프라는 게 자아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트루한 게 있고 가짜 있죠? 이게 트루냐 셀프로 되고 하느냐. 내 몸 하면은 트루 셀프가 있고 폴스 셀프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가짜를 페이크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FAK 페이크 뉴스 하는데 그러니까 트루 내 자신이 참되고 진실하고 소박하고 거짓 없고 성실한 이런 트루가 되느냐 폴스 가짜가 되고 껍데기가 되느냐는 게 내 안에 항상 같이 있다.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이 왜 이런 트루 가짜가 내한테 이렇게 많지? 라고 판단하는 그런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죠? 그런 걸 내려다보는 또 안에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점점 트루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공부 트레이닝이죠.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로움이라는 뭔가 이게 신선한 그런 산소가 들어가서 몰아내야 되지. 그냥 두루누워서 그냥 난 트루 셀프가 돼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게 그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은 영감을 가져야 된다. 자극이 돼.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그런 자극이나 계기, 영감만 주입이 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메모해야지. 자다가 대놓고. 그런 자세를 갖고 실천하는 사람이 뭐다? 인재죠. 지금 시대에 맞는 인재. 그걸 기업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셀프 트루. 여러분들 그 잘 되새김을 잘 해야 돼요. 소가 풀 먹고 되새김이라는 거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반추라는 말 굉장히 좋다. 반추. 되새김. 나의 프레임이 가짜냐, 진짜냐, 낡았느냐, 새로운 프레임이냐, 어떤 틀 속에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있느냐, 뭘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비관할 수도 있고, 낙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아주 손날을 잘 해가지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잘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걸 잘 모르는 데야 그것을 도마 위에 올려놔야, 이 낡은 거는 빨리 제거를 해야 되죠. 그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게 날이 안 서면 제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생각,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떠돌아오는 거, 그냥 내 생각처럼, 전부 다 뭐다? 가짜다, 가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잘 도려내야 새로움이라는 게 비로소 거기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이에 계속 나는 대인으로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래야 이 정직하게 이게 마디가 되는 거죠. 아주 단단하게. 이런 디딤돌이 되는 거죠. 이 디딤돌이 되고 단단하려고 하면 계속 숫돌에 갈아야 된다. 숫돌에 갈지 않으면 날이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상 위에 어디에 가방 안에 이 돌도 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돌도 하나 넣어 다니면서 항상 돌을 볼 때마다 만질 때마다 내가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단단하게 디딤돌을 만들고 있느냐 하는 되새김의 반추, 되새김질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부족한 거는
또 공부에 부족하면 밤새고 할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가서도 그걸 외우기도 하고 몰래 가고 이렇게 이제 내 몸이 비로소 완전 이제 점점 바뀌는 거죠. 낡은 프레임에서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프레임 전환을 끊임없이 시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신의 그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그런 계기나 자기 자신을 어떤 했던 그 경험이라는 게 지금 대학생 정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내가 이게 뭐 아주 오랫동안 그 이 기자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 대학생도 만나고 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간접 경험이잖아요. 그죠?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해가지고 간접 경험을 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직접 경험이 더 가치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간접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프레임 시프트, 프레임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그 간접 경험도 직접 경험 아닙니까? 이게 직접 경험이냐 간접 경험이냐는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야, 낡은 프레임 때문에 선거에 박살났구나.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개가 사람을 무는 그런 거죠. 그러면 반출 어떻게 된다? 내 안에 낡은 프레임, 나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 역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내 삶을 이렇게 옥죄고 있는 주인 행세를 하는 가짜 프레임이 뭐냐? 뻔하고 거절그렇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낡은, 그런 프레임을 걷어내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가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안에서 뭔가 체인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알겠죠? 낡은 프레임에서 새로운 프레임으로, 이거 뭡니까? 그게 바로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 마인드죠. 그게 짧은 글이지만은 낡은 프레임에서 숨어져도 안 되죠? 그 짧은 하나의 문장이지만 그게 내 삶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장의 힘이에요. 헤드라인의 힘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아주 함축적으로 그런 걸 최대한 연결하면은 이제 문장이 살아있고 힘이 나고 문장을 이렇게 보면 진부하고 식상하고 거저그렇고 뻔한 이런 게 위에 맞죠. 말을 들어도 마찬가지고. 왜? 낡은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 돼요. 그래 되면은 내 삶이 낡아지는 거예요. 낡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낡은 말을 쓰고 낡은 생각을 하면 뻔하고 식상하고 거저그렇고 하나마나 진부한 상투적인 말을 하면, 상투적인 생각을 하면, 상투적인 표현을 하면 내 삶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 삶은 호감과 매력을 줄 수가 없다. 내가 내 자신한테 호감, 매력을 줄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내에 대해서 호감과 매력, 즉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는 그걸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중요해요. 지금 시대에 특히 중요하다고. 옛날에도 물론 중요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존심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 정말 숫돌에 열심히 갈아야 되고 1분 1초를 아껴서 A의 자세, 향상심의 자세, 호리틀러의 자세로 은근 지원을 실시하고 강도목장을 실시하고 그래 될 때 뭐가 나온다? 자득심이 스스로 느끼는, 스스로 터득하는, 스스로 얻는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공부의 맛이. 그래서 자득심이라는 이런 것들은 내 좌우명을 해도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 당신을 지탱하는 문장이 뭐냐? 당신을 지탱하는 문장이 뭐 있느냐? 뭐라고 할 겁니까? 그냥 외워서 급조해가지고는 표현을 잘 못하죠. 내 삶을 지탱하는 문장은 자득심이죠. 내 스스로 노력을 해서 터득한 데서 오는 그 묘한 맛. 오라. 아우라라는 말, 이게 뭡니까? 묘한 분위기를 아우라라고 합니다. 묘한 분위기. 묘하다는 말은 뭐죠?
아주 깊고도 그게 안 단순한 아주 깊은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데서 나오는 분위기죠. 분위기. 아우라라는 게. 인간관계도 아우라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 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덕지미의 이런 차원의 아우라가 있어야 된다. 이게 최고 수준이에요. 이게 최고 수준이다. 우리가 최고 수준을 알아야 그걸 향해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게 없으면 이래 기웃거리고 저래 기웃거리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탓하기 쉬워지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만 손해라. 이런 차원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로서 봤을 때 이런 차원을 좀 더 빨리 느끼고 노력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한 번씩 들 수 있고,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길고 짧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어떤 그 시간적으로는 그 짧게 인생 태어나서 짧은, 얼마 전에도 그런 뭐 초등학생이 갑자기 죽으면서 장기 기증을 해서 그런 뉴스를 봤는데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러나 90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뭐 생물적으로 뭐 연명하는 수준 돼가지고 뭐 요거든 이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어떤 실존적인 차원이랄까 주체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그 어떤 아주 직선적인 어떤 이런 시간을 넘어서가 있는 우리 삶의 차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가 영혼의 축소판이 있는 겁니다. 그 하루 안에 영원이라는 영혼의 시간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차원, 이런 어떤 시간을 볼 때 그런 좀 인문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그 인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랄까, 어떤 이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 자신이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되지 않고 좀 단단해질 수 있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나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면 새로움, 올바른 새로움이죠. 내 자신을 잘 지탱해 줄 수 있는, 쉽게 이렇게 바람이 불고 해도 그냥 화딱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단단한, 오히려 그럼으로써 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서적인 이런 차원 매우 중요하죠. 이런 데서 뭐랄까, 내 자신을 좀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신뢰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정직한 이야기다.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잠재력을 개발하고 거기서 이 어떤 내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묘한 그 삶의 맛, 깊이, 요런 게 될 때 그걸 이제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할 때 같이 귀를 기울이고 같이 일을 해도 생산성을 높이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들이 그런 토대 위에서 비로소 가능하지. 그냥 반짝 돌발적인 어떻게 툭 튀어나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짝하는데 불가능하지. 많은 사람한테 물이 스며들면서 빗물이 퍼져나가서 스며들어서 옷을 적시듯이 이렇게 하기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고 호감과 매력을 느끼고 해야 다른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정직한 이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스스로 명확해야 된다. 그거는 계속 내가 잠깐이라도 몇 분 동안 이 산소가 들어가지 숨을 쉬지 못하면은 죽죠.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그 자세, 뉴스 마인드, 어떤 뉴스 메이커로서의 그런 어떤 자세가 그 몇 분이라 하면 좀 지나치고 하루라도 내 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곧 그냥 내사 상태가 되는 것처럼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를 일단 확실하게 해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좋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 좋은 느낌. 자, 그래서 내가 뉴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렇게 해서 나는 이런 작업들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게 그거죠. 그뭐 출력을 하고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요런 것들을 뭐 20년 넘게 해오면서 이러는데 자, 이 뉴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헤드라인이 아까 말했던 저하고 비교하면 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낙천적인 사람 뇌졸중 심장마비 위험 낮다. 이게 헤드라인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안 읽어도 안 읽거나 안 들어도 이 핵심은 알 수가 있죠. 낙천적인 사람은 그냥 기분이 아니라 중풍,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위험을 낮춘다는 그게 바로 이제 헤드라인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자, 긍정적으로 살면 건강에 좋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낙천적인 성격과 질병 발병률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병원이 23만 명을 14년 동안 추적했다. 이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낙천적인 사람이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을 낮춘다는 것은 이대로 받아들여도 좋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죠? 낙천적으로 어떻게 하면 낙천적인 그 태도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그런 걸 여기서 의학에서 제공해 주지 않죠. 의학이란 이런 것은 그냥 그런 연구를 실험을 해서 추적을 하고 이렇게 되지만은 여기서 낙천적인 사람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의학에 또 상관이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낙천적으로 낙이라는 것은 즐겁게 느낀다 이런 뜻인데 즐겁게 느끼는 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웃고 이런 게 즐거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로움을 추구하는 내 안에 들어있는 부실, 가짜 이런 걸 몰아내고 새로움이 유입되도록 해서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 성장의 맛, 성장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 하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하면 이 즐거움이 낙천적인 하는 낙천은 천이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은 뭐 세상을 뭐 즐겁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내가 말하는 천,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뜻,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의지. 이런 뜻이 있어요. 의지. 그래서 낙천하다 그것은 자기의 의지를 즐긴다 이런 뜻으로 풀이하는 데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전에 그렇게 풀이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뜻이 뭐냐면 나의 의지가 뭐냐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거죠. 새로움을 추구하는 의지. 이런 것들은 이런 걸 통해서 낙천적인 사람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갑자기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심장마비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이 연구 결과 믿을 수 있는 연구 결과 이렇게 되면은 낙천적인 게 뭘까? 이렇게 보고 하는 거. 이렇게 풀이라고 이렇게 되면 뭐죠? 이 뉴스가 주지 못하는 살을 보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더 진정한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이 낙천적인 사람들 이 뉴스는 이미 공개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도 일단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낙천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의지는 구체적으로 뭐다? 뉴스죠.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 자세로서를 즐긴다. 이렇게 되는 거. 세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방법과 연결되면 요 뉴스를 실질적으로 내 삶과 결부시켜서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또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요것도 헤드라인만 보겠습니다. 매일 커피를 마시면은 이 장 내 유익균, 이로운 균이 늘어난다는 무슨 미국의 의과대학 연구가 있었어요. 이 장내, 커피 안에 있는 폴리페놀 덕분에 하는데 장내에 있는 유산균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 장이 제2의 뇌라고 할 정도로 장이 안 좋으면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도 생긴다고 하죠. 자, 그래 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물론 이게 뭐 100%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신력 있는 이런 거 하면은 이 커피를 보는 오늘 뭐냐 커피 한잔 할까? 이런 것도 좋지만은 친구에게 커피를 한잔 권하면서 커피를 매일 마시면 장의 유익균이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어서 준다 하면 이 커피 한 잔의 의미가 훨씬 달라지는 거죠.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친구한테 그냥 뭐 2,0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준다 하면 그냥 기능적으로 고맙다 이래 할 수 있지만은 요거 마시면 유익균이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으니까 네가 유익균이 늘어나면 유산균처럼 좋은 세균이 늘어나서 배는 제2의 뇌니까 머리도 훨씬 활성화돼서 새로움을 뉴스 마인드도 잘 날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냥 커피 한잔 물하는 건 다르죠. 앞에 물은 커피라는 게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은 개가 사람을 무는 그 수준 통념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런 차원이라면 이제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이제 내가 주는 이 커피 한 잔에 먹고 장내 유익균이 배서 내장도 아주 그 장 건강도 좋아지고 그 다음 제2의 뇌니까 머리도 좋아지고 우리 해서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받는 친구가 그냥 2,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아니라 훨씬 플러스 되는 게 뭐가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 커피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여운을 갖게 되면 야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 잘못하고 끝인데 네가 좀 커피를 마셨는지 그런지 장이 훨씬 편해진 것 같다. 그 다음날 이 커피에 그냥 유산균이 한 이런 말이 늘어난 거 아니야? 이게 뭡니까? 스토리가 생기는 거죠. 스토리가 뭐죠? 콘텐츠라고. 콘텐츠. 그죠? 요런 것처럼 이런 게 이제 우리를 하여금 자꾸 뭘 이렇게 사물을 뭐 할 때 안 단조롭게 이래 하는 거죠. 이런 연습을 이제 계속 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과제, 뭐 기말고사 이런 걸 해놓은 거는 우리 공부의 특징은 뭘 보고 할 게 없잖아요. 그 보고 하는 공부는 지금 와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점 일상 속에 실천하는 모습을 뉴스메이커 연습 노트를 하나 쓰면 좋다고 했죠? 그럼 자율 과제입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은 내 자신을 진짜 성장시킬 때 도움된다 하면 우리 욕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써서 조금 써가지고 이제 이런 거 느끼는 거, 그 다음에 뉴스를 볼 때도 저게 저래서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구나. 사람이 개를 무는 그런 어떤 새로움이 져 있구나. 그걸 발견해서 이제 자꾸 적어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길게 할 필요, 500자로 정리해봐야지. 500자 띄어서 이렇게 포함해서, 500자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럼 견적이 딱 나온다면, 1분 동안 말해본다. 1분 동안 말하는 게 이 정도구나. 시계를 갖다 놓고 시작!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은근 지원에 차원에서 뉴스를 하는 사례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슬쩍슬쩍 보면, 지금 10초 지났네. 이러면 1분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 1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시계를 보면서 하면 꽤 길단 말이에요. 500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500자로 생각하면은 머릿속에 뭘 주제로 해, 뭐 어떤 내용을 담을까, 불필요한 드러낼까 이런 것들이 속도를 좀 빨리 해서 판단해서 500자 안에 잘 담는 게 중요해요. 군더더기는 최대한 1000자를 생각하면 또 1000자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걸 통해서 할 때 그 중요도를 판단하고 분량도 판단하고 지금에도 지금 30초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30초. 그 1분이라는 게 1분이면 이 정도를 말해야 되겠다. 500자로 쓰라고 하면 500자리 이 정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로 이제 딱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다 된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그냥 1시간 했는데, 또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하나 소개해주고 마치도록 하죠. 문장의 힘 차원에서, 제가 읽은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 알죠? 2차 세계대전 이 기간 윈스턴 처칠 영국의 유명한 그 수상이죠. 이게 경제 뉴스인데 여러분들 경제 뉴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럼 내가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끈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가 가장 중요했던 말, 우리가 이런 문장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됩니다. 내가 스티브 잡스 이야기했죠. 점을 연결하는 게 내 삶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걸 한 것처럼 영혼을 주잖아요. 영혼을 줘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Never waste a good crisis. 아주 간단한 말이죠.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이거 참 영혼이 남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에도 나왔죠. 치열해지는 글로벌 생존 게임.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글도 좋고 헤드라인도 좋고. 헤드라인이 좋으면 글도 좋습니다. 내용도 본문도. 그렇죠? 치열해지는 글로벌 생존 게임, 기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처칠 총회에서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위기죠. 좋은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수업이. 그런 뜻에서 처칠의 말을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제가 소개합니다. Never waste a good
crisis.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위기도 여러 가지, 프레임도 여러 가지, 태도도 여러 가지, 고민도 여러 가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쓸모없는 고민도 많지만 생산적이고 가슴 뛰게 하고 그런 고민도 많죠. 어떤 고민이냐, 어떤 프레임이냐 하는 이런 데서 바로 우리 삶이 많이 갈라진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 전공은 좁은 거예요. 이런 삶의 넓은 차원에서 자꾸 접근을 하고 이렇게 돼야 시야가 넓어지고 사람하고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해보면 정말 사고가 깊고 좋구나. 그 같이 이렇게 느낌을 줘야 되는데 단조롭고 아주 지엽적인 걸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자잘해진다니까.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마칠 때까지 내하고 같이 잘 호흡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멋있는 뉴스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고 자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계속 되새김하십시오. Never waste a good crisis. 아주 짧고 간결한 헤드라인이죠. 이게 바로 헤드라인. 내 삶을 좌우하는 헤드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헤드라인만 해도 굉장히 중요해요. 군더더기 없이 딱 쪽에서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좋은 위기를 말고 지금은 좋은 위기예요. 좋은 위기. 크라이시스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위기라는 것은 적절한 위기가 없으면 우리가 발전하기 어려워요. 제가 저번 시간에 했죠? 나아감. 좋은 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물고기도. 그렇죠? 우리의 존엄성, 실존성, 주체성을 잘 살려서 좋은 위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고 다음 시간에 더 또 알찬 내용으로 우리 만나서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낡은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내 자신을 항상 새롭게 가슴 뛰고 그게 바로 즐거움이에요. 그런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런 바탕을 잘 다지는 시간마다 그런 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보고 듣고 하면서 그렇게 나갑시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